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민정 대표님 지금 모시고 인터뷰 진행할 건데요. 지금 저 대표님께서 이제 인터뷰 준비 시간이 약간 필요해가지고요. 사실 뭐 여러분과 그동안 이제 전민정 대표님이 출연이 그동안 꽤 있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지난번에 방송 시작했나요 이제? 4월에 첫 방송으로 대표님을 모시고 이제 열기도 했었고, 그런 식으로 그동안 저희 뉴델리를 위해서 정말 많이 도와주신 대표님인데 4.3 사건의 때마다 가장 이제 전문가로서 저희가 빼놓지 않고 모셨던 분입니다. 일단 뉴델리 오랜만인데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박진경 대령의 서운 취소 검토하라고 이제 지시한 게 지금 상당히 논란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먼저 이번 사건의 타임라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가보훈부가 지난 10월에 박진경 대령 유족이 신청했던 국가유공자 등록 이것을 승인을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게 최근에 그리고 나서 이제 유공자증이 이제 증서가 전달이 됐죠. 네. 제주에서는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요. 일단 그 제주에 제가 기사 하나 갖고 와서 여러분께 좀 이미지로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전민정 대표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또 추가적으로 더 있었는지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보시면은요. 분노하는 제주라고 이거 아예 한겨레 에서 기사도 썼어요. 이거 잠깐 화면 보여주실까요? 네, 이거 화면 잠깐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깐 자리를 비운 것 같네요. 네, 자 바로 세운 진실이다 이러면서 여기 또 기념비를 또 이렇게 뭐 옆에다가 추모비 옆에다가 또 이건 사실 테러에 안내판을 가깝다고 세운 거죠. 안내판. 네. 또 테러에 가깝다고 보는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유공자증이 이제 발급되는 그 과정을 제가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2021년에 추도비가 원래 호국원에 있다가 한울공원 그 옆에 도로변으로 이설이 됐어요. 이설이 되면서 이제 좌파들이 그때 철창 감옥을 씌우고 뭐 하여튼 추도비를 모독하는 그런 행위들을 했습니다. 16개 단체가 그때 철창 감옥을 씌웠는데 혹시 제가 아까 드린 PPT는 PPT 지금 띄워드릴까요? 네네. 지금 보면서 하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PPT를 띄우고 올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네, 말씀해 주세요. 철창 감옥을 씌우고 그때 좌파 16개 단체가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하고 그중에 한 명이 이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올해 여름에 6월에는 그 추도비 이제 주변에다가 좌파들이 또 뭐를 했냐면 그 탱자나무를 식재를 했어요. 탱자나무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그 제주도에서는 이제 귀향을 오면 유배를 오면은 그 위리안치라 그래가지고 위리안치. 네. 그렇게 하는 거죠. 주변에다가 이렇게 쭉 둘러심었던. 네네. 그렇죠. 탱자나무를 식재를 해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그 유배 온 사람을 그 위리안치 시키는 그거를. 그러니까 죄인의 이제 죄인 취급을 한 거네요. 그렇죠. 집 둘레에다 가시 다리를 치고 이제 그 안에 가둔다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족들이 이게 해도 너무한다. 그래서 이제 그 현충 시설 지정을 저희가 사실 몇 년 전부터 제주도 보훈청에다 요청을 했는데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하고 유족들도 현충 시설 지정을 신청을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공자증 현충 시설로 지정을 하려면 유공자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올해 이제 신청을 하게 된 거죠. 중요한 거였군요. 그럼 그간에는 유공자 신청을 안 했던 건가요? 그냥. 안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무고문장만 받으시고. 굳이 왜 안 한 거예요? 글쎄 유족들이 뭐 그렇게 어차피 반발하는 건 알고 있었고 이걸 괜히 또 시끄럽게 해가지고 문제를 만들기보다는 그냥 유족들이 계셨던 건가요? 그냥 대응을 자제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공자증을 받았는데 이제 보훈청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보훈부 장관이나 위에 정치인들은 몰랐던 거죠. 제주도 이제 좌파들이 알았으면은 가만히 안 있었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유공자증이 나오고 나서 이제 그게 보도가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제주도가 난리가 난 거죠. 지금 좀 전에 그 화면 위리안치 이거 화면 좀 보여드릴까요? 거기 그 옆에 보시면 그 가시나무 같이 조그만 거, 그러니까 조그만 나무 한 30개 정도를 식재를 했어요 올 여름에.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충운비라고 적혀 있는데, 충운비고 박진경 대령 추도비는 이제 그 옆 회색으로 밝은 회색으로 되어 있는 그건가요?
그 옆에. 검은색이에요? 네네. 예, 네. 근데 여기 주변에다가 이제 가시로 치고, 네. 예, 이 전 이미지도 보여드려도 되나요? 네네. 예, 예전에 이게 좀 문제가 그러니까 많이 됐었잖아요. 2021년 예. 12월에 예, 아까 그 맨 이설이 왼쪽에 되고 있던 나서 그비네요. 예. 이제 좌파들이 여기다가 철창 감옥을 씌웠어요. 네. 그러면서 이곳은 역사의 감옥이다. 아 근데 이런 짓거리 해도 돼요? 하면 안 되죠. 안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 저희가 고발을 예. 하고 유족회에서는 또 고소를 해서 그 보훈청에서 당시에 행정 네. 대집행을 해서 철거를 했어요. 그쵸, 철거를 하고 철거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고발을 했는데 네. 예, 그냥 뭐 손방망이 처벌을 한 거죠. 아니 철거만 하고 그냥 끝이라고요? 다른 처벌이 없고요? 기소유예 처분. 야, 한 사람. 참 한 사람. 진짜. 우리가 16개 단체를 고발을 했는데 예. 한 사람만. 나머지 다 풀어주고 한 사람도 기소유예라고요? 네, 그렇죠. 이건 뭐 진짜 와. 그래서 이 네. 그 지금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네. 역사 왜곡이 너무 심해서 뭐 이렇게 형사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했을 때 네. 그 처벌이 될 거라고 기대하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죠. 아, 정치 근데 재판을 하니까. 정말 대단한 게요. 기울어진 운동장인 지가 어제 오늘도 아니고 엄청 오래됐잖아요. 네. 그 진짜 지칠 법도 한데 진짜 전민정 대표님께서는 정말 와 꾸준히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저 대표님 같은 분이 계셔서 예, 그래도 이제 아니 우파 저희 진영이 전문가들이 많이 계세요. 진실을 또 이렇게 그 전문가들의 활동도 다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예. 네. 아 근데 이게 정확히는 이제 무공수훈자로 승인이 난 거죠. 네네. 예, 무공수훈자로 승인이 난 건데 이 맨 처음에 이게 통과됐을 때 이 기사에 딱 뜨면서 댓글이 뭐라 잡혔냐면은 야 이게 좌파 정부, 그러니까 우파 정부에서도 안 해주던 거를 좌파 정부가 해줬다 이러면서 네. 한번 이제 잠깐 이렇게 잘 좀 몰랐던 거죠. 예, 시끄럽기도 했어요. 예, 그래서 이례적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는데 그게 채 식기도 전에 네. 그 평가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갑자기 취소하라고 이게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네. 좌파 진영에서는 수훈을 반대하는 뭐 어찌됐건 그들이 말 같지도 않지만 논리는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논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국가 폭력. 국가 폭력. 예. 예. 4.3은 국가 폭력이다. 예. 그 제가 네. 제 PPT를 PPT로 한번 가볼게요. 예. 일단은 그 4.3에 대해서 네. 우리나라 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잠깐 보시고. 이게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 소요 사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요 사태라는 건 뭐냐면은 폭력이나 네. 뭐 협박 또 공공 기물을 파손한다든지 손괴 네. 이런 거를 해가지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저해하면 네. 이걸 우리가 소요 사태라고 하고 예. 소요죄로 처벌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소요 사태라는 거는 폭동을 네. 법률적인 용어로 소요라고 해요. 예. 소요 사태.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리고 이 제주 4.3은 남로당 제주도당이 일으켰기 때문에 네. 공산 폭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4.3은 공산 폭동이다 이렇게 특별법에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헌재 결정에서는 네. 헌재에서는 그러면 4.3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힌 게 있느냐? 예. 2001년 네. 9월 27일에 헌재에서 결정문에 4.3의 성격을 담았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면 정확한 워딩이 북한 예. 공산 정권을 지지하며 무장 세력을 조직해 공격한 행위다. 이게 헌재의 결정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산 폭동이자 내란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 무장 유격대에 가담을 해서 예. 그 핵심 간부 네. 일을 하거나 그다음에 그 살인 방화 네. 이런 것을 자행한 사람들은 우리 헌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네. 이 헌재에서 이 결정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 헌법 질서에서 보호될 수 없을 네. 것이다. 이거 예. 어떤 일 때문에 이게 헌재가 이런 결정을 내게 됐어요? 이때 뭐 헌재 당시에 그 예. 특별법을 예. 이제 헌법소원을 낸 거죠. 특별법에 대한 예, 헌법소원을? 헌법소원을 했는데 예. 직접성이나 뭐 어떤 자기 관련성 네. 이런 문제로 각하하면서 그 대신에 본안에 준해서 본안 판결처럼 그 4.3은 어떤 사건인가를 헌재에서 담아놨어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청자분들께서는 예. 4.3 특별법에 있는 그 소유 사태라는 정의와 네. 그다음 헌재 결정에 2001년도에 이미 4.3 성격을 규정해 놨기 때문에 네. 4.3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건설하겠다. 예, 이렇게 그렇죠. 해서 북한 김일성 네. 만세를 부리면서 스탈린 만세를 부리면서 무장 세력을 조직해서 예. 대한민국을 공격한 네. 대한민국 선거를 방해하고 네. 우리 그러니까 건국을 저지하려고 한 거죠? 예, 그렇죠. 예. 예, 건국을 방해한 사건이죠. 예.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럼 박진경 대령에 대해서 서운 취소를 하려고 하는데 이 법에도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논리로 그럼 근데 박진경 문제는 대령을 우리 국회의원들이 네. 이 헌재 결정이라든가 예. 이미 그런 사항을 다 무시하고 예. 계속 특별법을
특별법을 가지고 이제 개정을 하는 거예요. 특별법을 개정을 하고 헌재 결정을 아예 무시하고 지금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시가 되나요? 헌재 결정인데? 아니 뭐 지금 예. 그 입법 독재 국가 아닌가요, 대한민국? 아, 그렇긴 하죠. 2021년에 예. 그 4.3 특별법을 전부 개정을 했었어요. 예. 문재인 정권 때. 예. 그때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는데 네. 그 4.3 특별법 전부 개정할 때 처음에 원한 네, 어떤 내용이 들어갔었냐면 군사 재판을 무효화하는 조항을 넣으려고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입법으로 군사 재판을 무효화한다. 예. 그러니까 입법으로 재판을 무효화한다는 게 상권 분립 국가에서 말이 안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군사 재판 무효화 조항을 넣었다가 예. 그 재판을 받은 사람이 한 4천여 명 돼요. 예. 군사 재판 2,500명, 그다음에 일반 재판 한 1,590명 해가지고 한 4천여 명이 재판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군사 재판을 무효하겠다 넣었다가 아 이거 바로 이제 헌재에서 위헌 판결 날 것 같으니까 약간 그거를 뭐라 그러죠 워딩을 바꿔가지고. 예. 그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특별재심, 직권재심 조항을 넣습니다. 네. 그래서 4.3 수용이면 네. 재심을 다 해줄 수 있게끔. 예. 원래 재심이 어렵거든요, 예.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재심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재심으로 틀었구나. 예, 재심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입증을 해야 돼요. 왜 예. 재심을 받아야 되는지. 새로운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지 재심을 그렇죠. 받아주거든요. 근데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전부 재심을 해주게. 그렇게 조항을 넣은 거죠. 예. 그리고 직권재심은 군사재판 받은 수용인들은 판결문이 없어요. 6.25 예. 거치면서 그게 다 소실이 돼가지고 예. 찾을 수가 없어요. 현재까지는 예. 어디서 나올 수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또 검찰에서 재심을 도와주는 네. 판결문이 없는데 재심을 도와주는 그 직권 재심 조항을 또 넣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검찰은 대한민국을 변호하면서 재심에 들어가서 동시에 그 수용인들을 변호하는 예. 도와주는 이런 이상한 이해충돌 상황에 들어간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이 4.3 재심을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재심을 통해서 전부 무죄를 주는 것이 명예회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부 다 무죄 받고 있어요. 제주지방법원에서요? 네. 아니 방향을 그렇게 가면 그게 판결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원래 군사 재판을 무효화하려고 예. 조항을 넣었다가 예. 이제 바로 위헌 결정 날 것 같으니까 예. 재심 조항을 넣어가지고 전부 무죄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주도에서 네. 예외 없이 다 무죄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한 2천여 명 가까이 예. 1,000여 명은 넘었고, 예. 그래서 그 제주도 쪽의 그 목표는 4천여 명을 다 무죄를 주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700~800명 정도는 신원 파악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재판은 진행이 뭐 언제 될지는 그건 모르겠지만 뭐 실질적으로 할 수 없을 것 같고. 저희가 그것 때문에 헌법소원도 했고, 네. 근데 헌재에서도 비겁하게 이거를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네. 명백한 상권분립 위반인데 예. 판단을 안 하고 각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재심을 열어주는 그 특별법 전부 개정에 대해서 그 당시에 보수 정당도 합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다는 거죠. 네네. 그 보수 정당이 그래요. 보면은 자기들 이 역사에 대해서 역사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생각해요. 쟤네는 역사부터 잡고 가려고 하는데 참 결국은 그런 이 무관심이 자기들한테 도구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안내비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주지사 오영훈 네. 오영훈 지사가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바로 세운 진실이다 이러면서 안내판을 설치했다고 하잖아요. 네네. 이거 어떤 내용인지 이미지로 같이 한번 좀 볼까요? 이게 여기 아까 뒤로 내려가시면 있어요. 뒤에 있어요? 네. 잠시만요. 쭉 내려가시면. 네. 안내비가 이건가요? 예, 그 위에. 예. 박진경 대령 맨 왼쪽에 있죠. 예, 그렇죠. 예. 그 안내비를 세운 거예요. 예. 그 박진경 대령 추도비를 옮겨놓은 저 장소도 예. 이 도로변이에요. 바로 앞에 차가 다니고. 그럼 이게 인도예요? 이 블록이? 그러니까 도로변에서 가까워요. 예. 가보면 그리고 그 위에는 전선이 막 전기줄이 다 엉켜져 있어요. 예. 전봇대랑. 그렇네요.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추도비를 놓을 만한 장소가 아닌데 예. 거기다 갖다 놓은 거죠. 그러면서 이설을 하면서도 추도비를 다 긁어놓고 막 정으로 쪼아가지고 깨트리고 훼손시켜놓고 거기다 철창 감옥 씌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위리안치 하겠다고 또 탱자나무 심어놓고 이번에는 이제 안내판을 심은 거예요 거기다가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겠다고. 근데 내용을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세요. 내용을 제가 내용이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박진경 대령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인 것만 제가 지금 색깔을 칠해놨는데 넘겨주세요. 네. 이에 1948년 4월 3일 경찰과 서북 청년회 등의
대통령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남한만이 단독선거 단독정부 반대 통일정부 수립을 기치로 350명의 무장대가 경찰 지서를 습격했다. 그런데 미군정은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던 김익렬 연대장을 전격 해임하고 박진경 중령을 새 연대장으로 임명했다. 박진경은 1948년 5월 6일 제주도에 와서 40일 남짓 강경한 진압작전을 벌였고 그 대가로 상관을 앞질러 대령으로 특진했다. 그 무렵 미군 비밀보고서에 3천여 명이 체포됐다고 기록될 정도로 박진경은 무리한 작전을 전개했다. 한 언론은 포로로 끌려오는 이들이 12세, 13세 되는 소년이며 60이 넘은 늙은이며 부녀자라며 한탄했다. 강경작전을 펴던 박진경은 결국 6월 18일 부하인 문상길 준이와 손선호 하사에게 암살됐다. 손선호는 30만 도민에 대한 무자비한 작전 공격 명령이 암살 동기라면서 박진경이 15세 가량 되는 아이가 그 아버지의 시체를 껴안고 있는 것을 보고 무조건 살해했다고 말했다. 박진경의 작전 참모 임부택 대위도 박진경 연대장이 조선 민족 전체를 위해서는 30만 도민을 희생시켜줘도 좋다. 양민 여부를 막론하고 도피하는 자에 대하여 3회 정지명령에 불응하는 자는 총살하라고 명령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러한 사실들은 2003년 정부의 공식 보고서를 통해 이미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아직 제주 4.3이 끝나지 않아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던 1952년에 군경 원호의 명의로 세워진 박진경 대령 추도비의 내용은 일부 사실과 맞지 않는다. 또한 여전히 박진경을 미화하며 4.3을 왜곡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안내판을 세운다라고. 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제가 예.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예. 내용은 읽어보셨죠 이제. 예. 그 안내판의 내용이 그렇게 돼 있는데 예. 일단 그 4.3을 예. 일으킨 남로당 제주도당은 네. 목적이 뭐였느냐 공산 통일 정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우겠다. 그쵸. 이런 목적으로 경찰 지서를 습격을 했던 예. 거예요. 그리고 4.3 그 이후에 계속 이어져서 9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통일정부 수립이 아니라 공산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네. 공산통일정부 수립. 아,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선거를 방해하는 네. 건국을 반대하고 네. 그런 내용이 들어갔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미군정은 이제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던 김익렬 연대장을 전격 해임하고 네. 박진경 대령을 연대장으로 임명했다 그랬는데 예. 그 김익렬 연대장은 정부 보고서에는 제대로 나와 있지 않지만 네. 김달삼과 친하게 지냈어요. 김달삼, 그게 김달삼이요? 예. 예. 그러니까 김달삼에게 예. 그 탄환도 15발을 줄 정도로 예. 김달삼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김달삼과 이제 그 회담을 두 네. 번을 해요. 한 번은 미군정의 지시로 귀순하라, 네. 이제 투항하라 그런 권고 회담을 했는데 그 전에 비밀 회담을 합니다.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예. 그래서 김달삼과 이제 경찰의 그 만행이랄까 예. 이런 거에 대해 서로 불만을 같이 공유하고 야합이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그럼? 예. 자기가 이제 평화적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김달삼의 그 투쟁 보고서를 보면은 예. 거기에 김익렬과 회담을 한 내용이 나와요. 네. 그래서 김익렬이 사건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4.3이 있고 나서 김익렬 중령이 해임된 것이 5월 6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5월 10일 선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제대로 적극적으로 진압 작전을 하지 않습니다. 김익렬이. 예. 그러니까 김달삼이 자기 그 기록에 뭐라 그러냐면 5월 10일 투쟁까지 그 국경으로부터 아무런 공격도 없이 예. 우리가 크나큰 이익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자기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 보고서에. 예. 그러니까 김익렬 중령은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는지 예. 아니면 이거를 사태를 어떻게 평화적으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네. 그런 막 의욕이 앞서서 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자의적 판단이죠, 그거는. 그렇죠. 예. 굉장히 주관적인 거고 예. 그런데 진압군의 그 대장이 예. 적장과 그러니까요. 그런 식의 비밀 회담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전쟁 중에? 그렇죠. 예. 네. 와. 그리고 그 김익렬 연대장이 전격 해임된 거는 예. 이유가 5월 5일 날 네. 딘 군정장관 당시에는 이제 국무총리급이에요. 예. 군정장관하고 조병옥 경무부장, 예. 내무부 장관 정도 네. 되는데 이분들이 내려와서 제주도에서 대책 회의를 합니다. 예. 근데 대책 회의를 하는 중에 조병옥 그 경무부장이 김익렬 중령을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못 참고 이제 육탄전을 벌이는 거예요. 몸싸움이 일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딘 군정장관이 굉장히 불쾌하고 화를 내면서 이제 서울로 상경을 하고 예. 바로 김익렬 중령을 이제 해임한 거죠. 그러니까 그 김익렬 중령이 뭐 평화적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미군정이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예.
회의 중에 몸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징계네요, 징계. 네, 그렇죠. 예. 그래서 해임이 되고 예. 이제 그 다음 날 바로 박진경 대령, 중령이죠. 당시 네, 중령이 당시 이제 중령. 구연대장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게 된 거였군요. 네. 그래서 이게 그 다음으로 가시면 네, 다음 거에 하나 더 있죠? 예. 네, 김익렬 연대장에 대한 자익들의 기록을 보시면 예. 그 제주도 좌파들은 김익렬 연대장은 굉장히 평화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요. 박진경 연대장은 강경 진압 작전을 통해서 네. 많은 주민들을 학살했다. 예.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김달삼의 기록에 뭐라고 돼 있냐면 두 번에 걸쳐서 김익렬하고 김 연대장과 면담을 했고 네. 경찰의 불법성, 특히 인민과 국경을 이간시킨 국경은 국방경비대입니다. 국방경비대. 예, 국방경비대 당시 예. 국군이 예. 국군의 전신, 예. 경찰의 모략 등의 의견 일치를 보았다. 예. 그러니까 경찰의 모략의 의견 일치를 봤다는 게 김달삼하고 뜻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약속했다. 뭐 이런 오. 것들. 이 김달삼 기록이 나오고 예. 그다음에 그 정부 보고서를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4.3 예. 정부 보고서 2003년에 발행된 네. 보고서에 보면은 좌파들의 그 자료 중에 김달삼의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 보고서도 인용을 많이 했고 네. 각주에 많이 나와요. 네. 네. 그다음에 제주도 인민들의 4.3 무장 투쟁사라고 이건 1963년 4.3 네. 끝나고 화면 좀 보여주세요. 예. 63년에 그 일본에서 발간된 거거든요. 예. 4.3 주동자들 가담자들이 만든 책인데 이 두 책이 정부 보고서에서 많이 인용이 돼요. 근데 이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구연대 김익렬은 4.3 봉기 전후에 있어서도 무장대의 활동을 묵시하면서 그냥 이렇게 방관한 거죠. 예. 방관하면서 개떼들의 동족 살상을 증오 배격하였다. 개떼가 그러니까 노란 개는 그 국방경비대, 예. 그다음에 검은 개는 이제 경찰. 예. 개라 그래요. 그 김달삼이나 그 인민유격대에서는 개라 그러는데 김익렬이 이렇게 했다라고 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좌익들은 이렇게 김익렬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예. 예. 아, 참. 근데 제주도 좌파들은 그 김익렬 연대장 참 훌륭한 사람을 해임시키고 박진경을 부임시켰다. 그러니까 이게 이 당 당시 좌익들이 이렇게 김익렬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네. 오늘날의 좌익들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네. 오늘날도 여전히 박신경 대령을 욕하고 예, 김익렬 당시 중령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다음을 예. 보시면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내판의 내용입니다. 안내파는 내용이죠. 그 중에서 40일 남짓 강경한 진압 작전을 벌였고 네. 박진경 대령이 5월 6일 부임하셔가지고 네. 6월 18일에 암살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43일 계셨어요. 예. 제주도에. 근데 제대로 작전을 많이 못했어요. 예. 왜냐하면 그 부임하자마자 네. 구연대가 또 11연대로 재편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대가 이제 11연대가 내려오면서 예. 구연대가 거기에 합편이 되고 예. 이러면서 박진경 이제 중령이었어요. 네. 원래 구연대장은. 네. 근데 연대하고 이제 그 11년대는 다른 게 예. 여단급으로 바뀐 거예요. 예. 4개 대대, 예. 그다음에 15개 중대, 그래서 3,800명 거의 4,000명 규모로 예. 이 이제 부대가 커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던 이제 박진경 중령이 자연스럽게 11연대장이 되면서 네. 여단은 대령이 지휘를 하는 그렇죠. 거예요. 여단장이 된 거죠. 그러면서. 예, 그러니까 지휘 승진이라 그래가지고 예. 승진이 된 거죠 자동으로. 예,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강경 진압 작전을 벌였고 그 대가로 그 상관 대가로. 합치로 대령으로 특진했다. 대가라는 말을 쓰죠 여기. 예. 와.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네, 그렇네요. 네, 그리고 무리한 작전을 했다. 무리한 작전 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작전을 했습니다. 아니 실제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4.3 때 이 전체 뭐 희생자라고 분류하는 네. 예, 그 사람들 총 규모가 박신경 대령 사망 이후에 80% 이상이 차지하지 않나요? 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네. 예, 상당수가 박신경 대령 사망 이후에 오히려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박신경 대령이 엄청나게 무리한 작전으로 40일 남짓 사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 살해한 것처럼 이렇게 좀 막 호도를 하네요, 진짜 많이. 네네. 야, 그러면서 근데 그게 예. 박진경 대령이 계셨던 게 5월 6일부터 6월 18일까지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4.3 당일에는 예, 우리 측 피해, 그러니까 경찰이나 예. 우익 민간인들 피해가 한 40명 돼요. 인명피해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망이 27명, 납치 5명, 예. 부상 8명에서 우리 측 인명피해가 40명. 예, 그러면은 인민유격대 네, 자기들은 인민군이라고 불렀어요. 예. 그러니까 인민유격대는 4명 사망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인명피해도 40대 4. 그러니까요.
저희가 10배가 더 많고 예. 그다음에 그러면 그 4월 3일부터 7월 말까지 김달 3이 8월에 월북을 하니까 예. 그 석 달 그 기간에는 우리 측 피해가 거의 뭐 400명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사망 307명, 예. 그다음에 부상 63명, 납치 22명. 예. 그래서 우리 측 인명피해가 거의 400명 되거든요. 예. 392명이고 그러면 그 무장대, 인민유격대 피해는 얼마냐? 25명이에요. 사망은 16명, 예. 그다음에 경상 9명. 예. 그 외에는 없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좌파 진영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 측 피해라고 지금 이제 대표님도 그렇고 우리 측 피해 그쪽 피해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이걸 그냥 다 모아가지고 이 모든 우리 쪽 할 거 없이 사람들을 다 그 당시 정부가 죽인 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해서 이런 난리를 피우고 있는 박진경 거잖아요. 대령께서 예. 이제 5월 6일 부임해서 5월 30일 첫 작전을 하거든요. 예. 작전을 2차례 정도 해요. 네. 한 2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간은. 예. 2차례 하시는데 그 기간에 한 3,000명 정도를 체포를 해서 네. 이제 그 포로 신문센터가 있었어요. 예. 그 미군정과 경찰이 만들어 놓은 네. 그 신문센터 인계를 하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네. 왜 그렇게 포로가 많았느냐? 예. 5월 10일 날 이제 선거가 있었잖아요. 예. 그 제주도에서는 그 세 명의 재원의회 의원을 뽑아야 되는데 2명은 뽑지 못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70%는 네. 선거를 보이콧했어요. 예. 그러면은 예를 들면 오라리 마을이라고 있는데 네. 오라리 마을은 오라리라는 곳은 5개 마을이 있어요. 예. 거기 인구가 3,000명이에요. 예. 근데 한 2,000명 정도가 산으로 올라갔어요. 네, 맞아요. 산으로 많이 올라갔다고. 예. 예. 그러니까 그 선거를 보이콧하고 대부분 산으로 많이 올라갔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자발적으로 간 사람들도 있고 예. 남로당이 이제 위협을 하고 그러니까 목숨 생명이 위태로울까봐 예. 이제 올라가신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많이 올라갔어요 산에. 네. 그리고 이제 선거 끝나고 내려오신 분들도 있지만 예. 이제 거기 머물러 있던 사람들도 있고. 예. 그러니까 박진경 대령이 이제 부대를 5월 15일 날 네. 이제 11연대장이 되면서 한 2주 정도는 부대 정비를 해요. 예. 그 기간이 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작전을 하는데 선무 공작이라 그래서 이제 그 주민들과 그 유격대를 분리시키는 작업. 예. 그러니까 포로들을 중산간 지대나 이런 데서 포로들을 많이 데려다가 네. 이제 포로 신문센터에 인계를 해서 구분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혐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해서 예. 대부분 다 석방이 돼요. 일단 데려와야 되니까 그러면.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도와준 거죠. 그러니까요. 산에 있다가 남로당에 의해서 예. 위해를 당할 수도 있고. 아, 그게 말이 산이지. 제주도 자체가 한라산 하나의 산인데 거기 들어가면 찾지도 못해요. 근데 예. 거기에 숨어 들어가지고 나중에 구분도 안 간다. 근데 진압 작전을 해야 되는데 민간인이 섞여 있다.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러니까 기록에 보면 구분을 해야죠. 그러니까 예. 그 한 석 달, 넉 달 기간에 한 6천 명 정도를 체포했다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박진경 대령 작전 기간에는 3천 명 정도인 것 그 같아요. 3천 명도 대부분 조사 후에 대부분 석방을 하셨다. 다 석방. 다 석방. 예. 예, 근데 이제 500명 정도는 예. 계속 그 남아서 네. 이제 신문을 받은 것 같아요. 예. 예, 수사를 받은 것 같아요. 네. 그 사람이 근데 이제 당시에 생각을 네. 해보시면 4월 3일부터 7월 말까지 예. 우리 측 인명피해가 400명 가까이 됐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사망자만 해도 307명이에요. 네. 그런데 500명 조사받은 거면 예. 그게 많이 받은 건가요? 아, 그렇네요, 진짜. 예? 오. 우리 측에 죽은 사람만 307명이라니까요. 예. 그런데 그 제주도 좌파들은 예. 지금 뭐를 하느냐면 자기들도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예. 이제 막 헷갈리나 봐요. 그러니까 체포를 한 것과 학살을 한 게 같은 게 아니잖아요. 예,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체포를 했다. 예. 6천 명을 체포를 했다는데 다른 사람은 수천 명을 학살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알고 있는 거랑 다른데 이러면서 네. 모르는 더 많은 사망자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고.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예. 박진경 대령에 의해서 예. 뭐 살해를 당했다. 네. 뭐 부상을 당했다. 네. 나와야 돼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네요, 진짜. 왜냐하면 정상적인 작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그 당시에 11년대, 9연대, 11년대 이쪽에 프락치들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작전을 하려고 그러면 그 누설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누설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진압이 안 되고 예. 그 남로당 수뇌부를 잡지도 못하고 포로들을 이제 그 산이나 이런데 예. 작전을 하시면서 이제 포로를 데려다가 신문에서 혐의점 없으면 다 훈방하는 네. 그런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렇네요, 진짜. 야.
게다가 뭐 또 역사 왜곡 좀 계속 한번 가보자면은 하나 더 그다음에 있죠. 이제 손선호가 이게 자기 부하잖아요. 암살한. 네. 예. 문상길이 지시하고 이제 손선호. 이 손선호가 30만 도민에 대한 무자비한 작전 공격 명령으로 암살했다 그랬는데 네. 박진경 그 밑에 막 박진경 대령이 뭐 아버지의 시체를 껴안고 있는 걸 보고 살해했다. 네. 이거 검증되지 않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손선호가 법정에서 자기가 얘기한 거고 당시에도 근거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30만 도민에 대해 무자비한 작전 공격 명령은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거를 당시에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말이 바뀌었다 하지 않나요? 김달삼이가 30만 도민을 희생해서라도 박진경을 암살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손선호나 이쪽을 이제 암살을 매수할 때 네네. 그때 김달삼이가 이제 이 박진경 30만 도민을 희생시켜서라도 박진경이라는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이 말을 가지고 바꿔서 오히려 피해자인데. 그런데 이 암살 사건은 6월 18일에 그 즈음에 벌어진 게 아니고 작전을 제가 5월 말에 작전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박진경 대령 5월 6일 날 부임하는데 중앙당에서 남로당 중앙당에서 올구가 따라 내려옵니다. 김달삼 기록에 있어요. 5월 7일 날 도착을 하고 그다음에 5월 10일 선거 당일 날 제주읍에서 그러니까 남로당 제주도당의 군사 책임자인 김달삼과 그다음에 조직 책임자인 김양근 하고 그다음에 이 오연대 대대장인 그 오일균 소령이라고 있어요. 나중에 총살당하는데 오일균 소령하고 그다음에 이윤락 중위 그래서 그 정보관하고 해서 5명이 모여가지고 비밀 회동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들이 김인열 중령이 있을 때는 그렇게 적극적인 진압 작전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편했는데 이제 박진경 대령이 들어와서 이제 제대로 부대를 편성하고 이제 작전 준비를 하잖아요. 적대적이니까. 그리고 이제 부대가 4,000명 규모로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반동에 거두인 박진경을 숙청을 해야겠다. 암살을 해야겠다고 5월 10일 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손선호라는 사람은 당시에 그 비밀 회동을 했던 오일균 소령의 직속 위생관이에요. 위생병. 그래서 손선우가 이제 그 박진경 대령을 저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경 진압 작전을 해서가 아니고 이미 박진경 대령이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위기 의식을 느낀 남로당이 그래서 중앙당의 명령이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올구가 내려왔으니까. 진압 규모가 커졌으니까 진압 규모가 커진 이것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대가리를 쳐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이미 결정이 나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이 선후 관계가 있는 게 아니네요. 이것은. 그래서 당시에 이제 4,000명이나 되는 그 11년대하고 직접적으로 맞붙으면 분리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연대 내 국방 경비대 내 군인들 이제 프락치들은 사보타지 전술, 그러니까 지연 작전을 쓰겠다. 그리고 정보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탈영병을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5월 20일 경에 한 41명이 탈영을 합니다. 문상길 지시로 해가지고 뭐 탄환을 거의 1,800발 정도를 가지고 탈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절반은 성공해서 산으로 올라가고 나머지는 검거가 되는데 어쨌든 그러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박진경 대령을 암살하는 것도 이미 결정을 해놓은 상황이었어요. 참 정말 그러면 여기 이게 뭐 진실은 이렇다라고 이렇게 밝힐 만한 비가 하나도 아닌데요, 이게? 이거 완전히. 근데 지금 그 제일 문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아까 임부택 작전 참모신데 박진경 대령의 작전 참모세요. 그리고 박진경 대령을 친형처럼 생각하셨던 분인데. 문제는 뭐 대위 중령 사이였으니까. 손선호가 지금 법정에서 30만 도민에 대한 무자비한 작전 공격 명령을 했다. 박진경이 그래서 내가 암살을 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그 임부택 대위도 똑같은 증언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고서에 나와요. 정부 보고서에. 박진경 대령의 참모가 똑같은 증언을 했다고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닌 거예요. 이게 또 왜곡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보여주세요. 왼쪽 편에 있는 것이 정부 보고서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임대위는 재판정에서 조선민족 전체를 조선민족 전체를 위해서는 30만 도민을 희생시켜도 좋다. 양민 여부를 막론하고 도피하는 자에 대하여 3회 정지명령에 불응자는 총살하라. 이거는 똑같네요. 거의 손선호 주장하고 똑같죠. 손선호 주장하고 일치하는데. 근데 그 옆에 보시면 이거는 뭐냐면
이 1948년 8월 19일 한성일보 기사예요. 기사. 그러니까 이 기사를 인용을 한 거예요. 정부 보고서에서. 예. 좌측에 있는 건 정부 보고서고 예. 우측에 있는 거는 한성일보 기사 원문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뭐를 했냐? 제가 피고들은 이렇게 해놨잖아요. 동그라미 쳐진대요. 네. 예. 그러니까 인부택 대위가 손선호, 문상길 이 사람들한테 들은 거예요. 아, 제가 그럼 이거 전달해 드릴게요. 왜냐면 화면이 작아서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자, 또한 증인인 박대령의 참모인이 임부택 대위의 진술을 보면 박대령 부임 전 평화 복구를 목적으로 선무하며 그들과 다정해진 피고들은 이 피고들이 하는 말이네요. 조선민족 전체를 위해서는 30만 도민을 희생시켜도 좋다. 양민 여부를 막론하고 도피하는 자에 대해 3회 정시명령 불응하는 자는 총살하라 등 타국과의 전쟁을 연상케 한 박대령의 명령에 피고들은 불응하였으며 민족 열사로서 살해를 결정한 것이다. 아, 이해가 되네요. 왜 똑같은 말이 나왔는지.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전언을 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임부택 그 작전 참모께서 예. 얘기를 듣고 예. 이 피고인들 문상길 손선호의 변호인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예. 그 얘기를. 예. 근데 그거를 기사에서는 피고들이 말했던 걸로 이렇게 써놨는데 예. 정부 보고서에 가면 피고들을 뺍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임부택 대위가 증언한 것처럼요. 예. 그러니까 손선호와 임부택 대위가 같은 증언을 한 것처럼. 예. 그래서 박진경 대령이 마치 30만 도민을 희생시켜도 좋다라는 거를 말한 것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전혀 다르죠. 한쪽에서만 한 얘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과 두 사람 이야기에서 크로스 체크가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이런 왜곡이 어디 있어요, 이게? 이건 이런 정 보고서가 있다고요, 이게? 그래서 당시에 예. 박진경 대령 그 군대 내에서 들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런 예. 얘기를. 손선호가 법정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그 거짓말이 왜 통하느냐? 예. 제가 이따가 이거를 보여드릴 건데 예. 이 자료집 12권에 네. 이런 내용들이 암살 계획이라든가 남로당과 그 국방경비대 내의 그 프락치들 암살 예. 음모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예전에 이거 자료집 만들 때 몇 편까지 공개되고 그 뒤에는 공개를 안 했었다. 네네. 그게 12편인가요? 그러니까 정부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예. 자료집을 12권을 만들어 놨어요. 예. 당시에. 예. 근데 이제 이 보고서를 만드는 작성팀에 5명이 있었는데 전문위원이 5명이 있었는데 예. 그중에 보수우파는 한 분 계셨어요. 나종삼 전문위원이시라고. 예. 한 분 계셨는데 예. 그러니까 이 12권을 정말 어렵게 해서 네. 그분이 이제 채택이 되게끔 네. 해서 임시 자료집에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근데 이거 만들어 놓고 네. 이제 정부 보고서 발간할 때 보수 우파들이 계셨던 중앙위원으로 계셨던 분들 전문위원도 그렇고 이게 너무 왜곡이 심하다. 이런 예. 보고서를 인정 못한다 그러고 전부 부동의한다 그러고 사퇴를 하신 거예요. 예. 이 보고서 인정 못한다. 그러니까 예. 좌파들의 보고서죠. 그게. 그러니까요. 좌파들의 보고서고 그러니까 사퇴를 하시니까 보고서와 자료집 11권은 발간이 되고 마지막 권은 감춘 거예요. 이제. 이게 바로 북한, 러시아 무장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제 보여드린 적 있는지 화면을 모르겠는데. 보여주세요. 지난번에도 이 얘기를 한번 해주셨었고 그다음에 이 언급은 하셨었는데 제 직접 갖고 온 거를 아마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예. 하도 왜곡이 심하니까 예. 저희가 이거를 두부를 확보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 한 30권 정도만 이거를 만들어 놓고 예. 이제 비공개를 한 거예요. 여기 약간 경고문 같은 안내문이 있네요. 네. 예, 내용을 보시면 예. 이 자료는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참고 자료로 제공한 것이므로 목적 외의 사용 또는 외부 유출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부 유출을 그럼 대표님 이거 갖고 나오셔도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두부를 확보했습니다. 이게 예. 원본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예. 북한 또 여기 보면은 문상길, 손선호 네. 이런 사람들이 영웅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자료가 있냐면 김달삼의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 보고서가 여기 있습니다. 무장대 예. 자료가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민유격대 투쟁 보고서를 보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네 전과라고 해가지고 네.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죽였고 예. 그다음 지서를 거의 30몇 군데를 습격을 해요. 예. 지서, 관공서, 도로 파괴는 말할 것도 없이 네. 그런 자기들의 전과를 다 기록을 해놓고 그다음에 국방경비대와의 관계 여기도 다 기록을 해놨어요. 기록은 했지만 본인들이 불리하니까 공개는 하지 않는다. 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김달삼이 예.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4.3을 일으키고 예. 그해 8월에 예. 월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제주도민의 52,350표를 예. 가지고 가서 북한 선거에 투표를 하는 거예요. 예. 북한 김일성 정권 예, 수립을 그렇습니다. 위해서 예. 투표를 하잖아요. 예.
그 김달삼이 가면서 이거를 이제 자기가 썼던 그 기록을 아마 이제 8월에 월북해서 거기서 보고하려고 예. 그 똑같은 내용을 보고를 하거든요. 실적 보고네요. 예, 실적 보고를 하려고 가져갔는데 이제 한 부를 이덕구를 준 거죠. 예. 후임자에게. 예. 그러니까 이덕구가 갖고 다니다가 그 다음에 49년 6월에 이덕구가 사살이 되면서 네. 그때 이 자료가 노획이 됩니다. 입수가 되는 거예요. 네. 경찰 부대에 의해서. 예. 그러니까 이 자료가 만약에 48년도에 발견이 됐다면 네. 손선호나 문상길이 법정에서 그렇게 거짓말을 못하죠. 아, 이미 그렇군요. 여기 내용이 다 있어요. 예. 어떻게 그 4.3 폭동을 일으키고 네. 자기네 조직 체계가 어떻고 어떤 전과가 있었고 국방 경비대와 뭐를 합의를 해서 어떻게 4.3을 진행을 했는지 예. 그런 것들이 여기 다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다 그 다음에 1년 후에 예. 손선호 문상길 그 48년도 9월에 총살되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자료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 노획이 돼서 그 문창송 그 당시 화북지서장님께서 갖고 계시다가 95년도 이거를 한라산은 알고 있다라는 책으로 발간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여기 정부 보고서에도 12권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 자료집 12권을 예. 보고서를 만들 때 인용을 안 했다. 네. 그러면 또 뭘까? 정부 보고서에 다 인용을 하거든요. 여기서. 인용은 해놓고 예. 공개는 안 한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권을 감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문제가 안 될 만한 거 네. 위주로 인용을 하고 그러니까요. 뭐 박진경 대령 암살건이라든가 예. 김익렬과 김달삼의 회담이라든가 이런 다 문상길과 또 김달삼의 네. 회동 뭐 이런 거 다 감춰놓은 거예요. 예. 여기 다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진실을 감춰놓고 네. 지금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 말입니다. 지금 안내판에 있는 내용들이 다 거짓인 거예요. 예, 좀 심각하네요, 진짜. 그렇게 무자비하고 오랫동안 명예를 훼손했는데 아까 왜 이 관련해 가지고 16개 단체를 고발했는데 그 중에 한 명한테만 그것도 이제 기소유예가 떨어졌다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쭤볼게요. 네. 예, 이런 일에 훼손하는 일에 고발이나 소송으로 좀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지 지금 예를 들어 오영훈 제주지사 같은 경우는 이 비를 자기가 직접 안내판을 만든 사람인 거잖아요. 네. 이런 거 유족 차원에서라든지 이거 고발이나 뭐 좀 지금 현재 유족들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형사 소송을 할 수도 있고. 네. 근데 지금 대부분 재판부가 특히 제주도에서 하는 경우에는 정치 재판이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도 이 4.3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고. 이걸 내용을 파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잘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 제대로 된 판결을 기다리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고 그럼 약간 처벌이 잘 안 되고. 제주 안에서의 4.3은 광주에서의 5.18 같은 그런 개념인가요? 사람들에게도 좀 제주 안에서. 예, 제주 안에서의 4.3이란 제주 사람들에 있어서 4.3은 광주에서 근데 이제 제주 4.3에 대해서 이번에 이 사건이 나면서 국힘당 제주도당에서 의외로 훈장 취소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고 목소리를 내시더라고요. 웬일로라. 그러니까 좀 뜻밖이었고. 의외로 하시길래 이 얘기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에는 침묵을 했지만 이거는 너무 지나치게 의혹이 심하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일단은 보는데 저는 훈장 서운 취소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우리 유족들이 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어요. 청문을 해야 되거든요. 유족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보면 쉽지 않을 것이다. 서운 취소는. 그게 50년에 받은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을지무궁문장이죠. 태근고궁장은 바로 아래에 있는. 네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그 당시 50년 그 건국 당시에 그 혼란스러운 그 환경에서 나라를 지키는 사람한테 수여한 그 훈장을 지금 2025년에 대통령이 그거를 취소를 한다. 이게 참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직권 남용이죠. 대통령이 아니 뭐라고 다 법과 제도로 다 보호받고 보장받는 그런 서운인데
그걸 대통령이 뭐 말 한마디로 자기가 지시하면은 다 네. 그거를 취소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저는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아니, 그리고 예. 탄핵 사유 탄핵 될 수 사유도 있다. 될 수도 네. 있다. 예, 네. 그렇죠. 그 의식에 있어서는 DGT 아랫님께서 건국전쟁 2 보고 가슴이 먹먹했는데 사실 건국전쟁 2의 주인공이시기도 하잖아요. 이 박진경 네, 대령이. 네. 예. 근데 좌파들 하는 짓에 진짜 화가 치민다. 예. 진짜 왜 아니겠어요, 진짜. 예. 저기 제 슬라이드에 네. 뒤에 한번 보시면 네, 슬라이드 근데 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예. 좌파들이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그거는 이제 보고서하고 이제 예. 자료집 발간된 거 그리고 예. 여기 잠깐 예. 누가 4.3 학살의 예. 주범인가 화면 바꿔주시죠. 네. 예. 여기 보시면 지금 그 당시에 박찬식이라는 분은 네. 그 4.3 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진상조사 보고서 만들 때 작성 팀이었어요. 예. 5명의 전문위원이 있었는데 예. 이분도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 최근에 인터뷰를 뭐라 그랬냐면 40일 남짓 연대장을 한 박진경이 많은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다. 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고 있네요. 근데 오영훈 지사 그 옆에 보면 예. 얼마 전에 쓴 페이스북 글이거든요. 예. 뭐라고 했냐면 박진경 대령을 4.3 양민 학살의 주범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예. 뭐가 진실인지도 모르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같은 제주도에 있으면서 예. 그냥 방향만 잡아놓고 그냥 마음껏 거짓말을 했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들끼리도 꼬이죠. 아니 그러니까 누가 이게 예. 잘못 알고 있으면 그거를 교정을 해줘야 되는데 네.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팩트를 세워놓고 교정을 해야 되는데 팩트가 없으니까. 네. 예. 예를 들어서 뭐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다라고 자기들만의 해석된 어떤 게 하나가 명확하게 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질 것 같은데 예, 무조건 그냥 덮기 급급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야, 참 그 인명 피해 또 준비해 오셨는데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네. 예, 이거 한번 띄워주세요. 예. 이게 지금 그러니까 4월에서 7월까지잖아요. 그러니까 7월 말에 김달삼이 월북을 했죠. 네, 네, 네. 예,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6월 18일에 중간에 이제 박진경 대령이 이제 암살에 당해서 사망하셨고. 예. 근데 그 제주도 좌파들이 하도 이제 인명 피해가 많고 국가 폭력이다, 뭐 네. 양민들을 많이 죽였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음. 저가 이제 개인적으로 몇 예. 년간에 걸쳐서 연구를 하면서 예. 이렇게 본 바로는 지금 14,800명 정도예요. 예. 4.3 희생자가. 예,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사망자가 10,000명 좀 넘어요. 네. 근데 그 사망자 중에 1,800명 정도는 남로당에 의해서 죽은 그러니까요. 군경 예. 또 우리 측 민간인 네. 우리 측 아니더라도 민간인 피해자들. 예. 그래서 1,800명 정도는 남로당에 의해서 죽었어요. 예. 그 다음에 군경과 교전을 하면서 예. 당시에 산에 올라가는 그 제가 판단할 때는 한 4,000에서 5,000명 정도 규모라고 봐요. 예. 근데 이제 무장대는 500명 정도고 네. 무장대 한 명에 총을 들고 있는 무장대 한 명에 이제 죽창 들고 따라다니는 예. 사람들이 몇십 명이 있으니까 예. 한 4, 5천 명, 몇천 명 규모가 되는 거예요. 그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500명 중에 누가 뭐 부상을 당하거나 네. 뭐 죽거나 그러면 이제 그 뭐 다른 데서 보충이 되고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규모가 한 4, 5천 명 규모로 저는 보는데 예. 10,000명의 사망자 중에 4.3 9년 동안의 그 기간 중에 네. 1,800명 정도가 우리 측 피해자고 그다음에 교전 중에 죽은 사람들이 한 4,000명 가까이 저는 보거든요. 예. 군경과 교전하다가 네. 죽은 경우 예. 그리고 지금 자연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보증인을 2명만 세우면 희생자로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인후 보증으로 그걸 네네. 했다면서요? 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검증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 사람의 보증인이 예. 여러 사람을 다 보증을 해줘요. 근데 제주도의 그 우리 이제 피해자 예. 유족 중에 한 분이 예. 한 분이 이제 이렇게 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10년에 걸쳐서 제주도의 피해 상황을 이제 다 조사를 했어요. 예. 그래서 희생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을 한 1,300여 명? 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사람들 뭐 그런 케이스인가요? 다 찾아놨어요. 예. 근데 이름을 이제 이름을 밝히지는 않지만 예. 지금은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요청하면 주실 수 있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게 그 뭐 이거 지원금, 유공자 지원금 이런 거 받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겠죠.
똑같이.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될 게 4.3이 그 인명피해가 많고 국가 폭력이다 뭐 이런 말들이 난무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군경이 물론 일탈행위가 있을 수 있고 또 산에서 작전을 하고 이게 게릴라를 진압하는 작전이다 보니까 민간인하고 구분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과잉 진압할 수도 있고 뭐 오상 방위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군인들이 무자비하게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이 남로당 그 제주도당의 그 유격대들 이 인민군들은 경찰지서 그다음에 그 마을 습격도 많이 했지만 경찰지서 군부대도 습격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습격을 하는 거예요. 군부대 경찰지서를 그렇게 공격을 하고 양민들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그다음에 마을을 습격하면은 경찰 특히 경찰지서 습격하면서 이렇게 경찰 복장, 군인 복장, 혼돈을 일으켰군요. 혼돈을. 복장도 많이 그 탈취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입고 있으면 진짜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은 모든 것이 다 국가가 잘못한 걸로 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답답한 게 그 부분입니다. 지금 특별법이고 뭐고 다 그 중에서 가장 역겹고 답답한 이유가 명확한 가해자가 있잖아요. 남로당이라는. 그 남로당이 그때 획책하려고 했던 것은 그냥 단순한 지금 뭐 북한에서 잠수함 한 대 보내고 뭐 공비 보내고 이 수준이 아니라 건국 자체를 못하게 막으려 했던 일 아니에요. 그러한 큰 일에 대해서 명확한 가해자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 왜 자꾸 국가에 대한 문제만 부각시키려고 이렇게 움직이려고 자꾸 갖고 가는지 그죠? 어느 나라 국민인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진짜 보수파가 반성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양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보수 정치권이 반성을 해야죠. 그러니까 4.3의 이 진실을 좌파의 거짓에 양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게 뭐 관용을 베풀면 화해하고 또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게 큰 착각이었던 거예요. 이 뭐 그러니까 관용을 베풀어 주니까 이제 좌파는 그거를 마치 권리처럼. 저는 관용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귀찮은 거예요. 그냥 자기들 모르니까. 아니 사실 전민정 대표님 아시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그 내용에 대해서 팩트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알고 있는 의원들이 있습니까 지금? 없잖아요, 없어요. 솔직히. 뭐 몇 분 계시긴 하지만 몇 분 계시는 분들은 정말 잘 아시긴 하는데, 근데 대부분이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용을 베풀어주면 잘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좌파들은 이거를 거짓을 진실로 둔갑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보수파는 반성하고 이제 진실 투쟁을 해야 된다. 제가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이걸로 잡았는데요. 국민의힘이 요즘에 뭐 사실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그래도 전투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좀 전투적인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긴 하지만 박진경 대령 수훈 취소 이슈에 대해서 이거 너무 조용하거든요. 이게 제가 그렇게 느끼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조용하나요? 대표님 보시기에도 그렇죠. 이 박진경 대령 서훈 취소에 대해서 저쪽에서 난리인데 국민의힘에서 되게 조용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 국힘당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공부를 안 해서 모르니까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건국할 때 굉장히 뭘 잘못한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희생자 중에 1,000명은 일본에 있어요. 4.3 때 도피한 사람들. 도피자들 우리 6.25 때 피난민들이 희생자인가요? 아니 도피를 해서 일본에 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희생자예요? 1,000명이 거기 있다니까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거는 희생자를 계속 그 양산을 해내고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연구를 했고 전문가들이 다 자료를 갖고 계세요. 증거도 다 갖고 있고 이런 자료를 다 감추고 다 국가 책임으로 돌리는 그러니까 조금만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으시고 이제 공부를 하면 이 4.3이 이런 사건이 아니었구나. 당당하게 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욕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니니까 보수 정당에 이 4.3 이 문제 이번 박진경 대령 서훈 취소 문제에 대해서 보수 정당이 관심을 갖고 싸워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해 주신다면 어떤 이유를 드시겠습니까? 지금 좌파들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진실을 파괴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진실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가 되는 거예요. 공산화로 가는 거죠. 역사적인 진실이 이렇게 다 무너지면. 그러니까 자꾸 정통성을 저기 북에서 찾고 그러잖아요. 막아야 되는 거고. 대한민국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헌법은 방어적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 자유민주주의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그러니까 파괴하는 자들, 우리 헌법으로 우리 법 체계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관용을 베풀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헌법은 그러니까 헌법에 따라서 하면 돼요. 헌법 정신에 따라서 두려울 게 없어요. 보고서도
제가 볼 때 지난 25년간 그 이제 정부 보고서 2003년에 나오고 나서 한 번도 감사를 안 했을 거예요. 국힘당에서 보수 정당에서 예. 제주 평화재단에서 어떻게 하는지 네. 보고서를 어떻게 만드는지 예. 감사를 하고 불러서 청문회도 하고 뭐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거 잘 만들었는지 예. 이거는 왜 이렇게 잘못했는지 그런 거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예산만 다 예산 달라 그러면 다 해주고 예. 희생자 선정해 달라면 해주고 네. 수용자들 다 무죄 달라 그러면 특별재심 다 법안 다 통과시켜주고 예. 이렇게 한 거죠 지금까지. 근데 지난 25년간 좌파들이 정말 공을 들여서 한 게 뭐냐? 이 4.3은 국가 폭력이다. 경찰의 탄압, 서북 청년단의 탄압에 저항해서 또 미군정의 그 뭐 하여튼 식인종이라 그러나 뭐 하여튼 그 인민군들은 당시에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그런 것에 그 저항을 해서 탄압에 저항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뭐 그 국가 폭력 우리 억울한 희생자다 이런 서사를 만들어 왔어요. 예. 예, 하여튼 이 무장 투쟁, 공산 폭동이 이제 국가 폭력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의 목표는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지켜보니까 책임을 미국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책임으로 미는 게 끝이 아니에요. 아, 그 그렇죠. 다음 단계의 중간 디딤돌인 거네요. 그렇죠. 결국은 반미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오래 알았는데 예. 제주도 좌파들이 트럼프 대통령 1기, 예. 바이든 정부, 예. 그다음에 트럼프 2기에 전부 서신을 보냈어요. 제주도에서. 4.3은 미군정의 책임이다. 예.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사과하고 항의 서한이네요. 예,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예. 취지로 올해도 보냈어요 서한을.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맞대응해서 서신을 보내놨는데 예. 지금 그 제주도 좌파들이 이렇게 서사를 몰고 가는 거 특히 박진경이 왜 타겟이냐? 예. 박진경 대령 미군정에서 임명을 했으니까. 예, 그렇죠. 예. 그리고 4.3은 예. 저희 이제 정부 수립 건국 되기 이전 사건이잖아요. 그 전에 시작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미군정 책임으로 몰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권 이양기였으니까 네. 예, 그때 미군정의 책임이 있다. 네네. 한마디로 반미의 요소로 쓰이고 그 당시 미군정이 임명한 박진경 대령이 긁힐 수밖에 없군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수운을 하거나 유공자가 저희가 되면. 적당히 뭐 넘어간다고 해서 제주도 좌파들이 포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난 저들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궁금해요. 아니, 반미는 마르고 닳도록 죽을 때까지 하는 게 반미일 거 아니에요. 그쪽 네. 진영에서. 예. 그러니까 그 박진경을 지금까지 이제 학살의 주범으로 띄워놨고 네. 그다음에 국가 폭력으로 다 만들어놨잖아요. 예. 서사를 다 만들어놓은 거예요. 거짓말을 예. 가지고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예. 그리고 계속 미국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계속해서 그 좌파들이 이렇게 여론을 퍼뜨리고 여론전을 예. 하니까 국무부에서 작년인가 하여튼 그 처음으로 이제 70년 만에 입장을 냈어요. 네. 불행한 사건이었다까지만.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제일 문제가 2022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12월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그 제주도 좌파들 유족회 가가지고 세미나를 했어요. 예. 그래서 뭐를 했냐 4.3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워싱턴 DC면 미국의 심장 아닙니까? 예. 미국의 수도에 가가지고 미국 대통령 책임을 물은 거예요. 근데 우리네 정치인들은 이 사실을 지금 알고 있는지 너무 답답하고 제가 이거 국힘당에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네. 뭐 반응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심각한 게 지금 그 한강이라는 작가 제가 예. 지난번에 나와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 한강에 그 작별하지 않는다 4.3을 주제로 한 거잖아요. 예. 완전 국가 폭력으로 완전 왜곡을 해놓고 예. 그다음에 그 책도 출간한 게 9월 9일 날 이 4.3의 그 목적인 공산 정권 수립 네.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암시하는 듯한 그런 작품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지금 제주도 좌파들이 유네스코의 그 기록물로 등재를 시켜놨어요. 4.3에 관련된 예. 거. 지금 대한민국 그 건국 정부를 나치에 준해서 이렇게 해놓거든요. 정말 차근차근 열심히 해왔네요, 진짜. 예. 엄청나죠. 그러니까 예. 참 그 어떻게 보면 야 저렇게 긴 세월을 네, 저렇게 그러니까요. 노력을 해서 다 뒤집어 놓네. 네. 그것도 거짓말로. 그러니까요. 그것도 참 예.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근데 이게 반박을 안 하니까 네. 거짓이 진실이 되어 있는 거고 이건 정치인들이 정말 각성을 해야 된다. 이제 막아야 돼요. 정신을 차려서. 맞습니다. 지금 저는 박진경 대령이 그 시금석이 아닌 그 테스트가 네. 아닌가. 예. 박진경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아 진짜 그렇네요. 네.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젠 진짜로 반미 쪽으로 완전히 그냥 4.3은 루트가 아예 잡혀서 흘러가겠군요. 그럼 제주도 좌파들이 지금 뭐를 하느냐? 예. 그 4.3의 전국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예? 세대 전승. 전국화요? 전국. 예. 이걸 4.3의 정신으로. 전국화라 그래요, 그거를. 예. 그다음에 세대 전승. 예. 이제 전문가를 키워서 세대 이어 나가겠다. 야, 그다음에 세계화가 목적이에요, 또. 네. 그래서 미국에는 지금 4.3 장학금도 생겼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이거는 진짜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다 책망을 받아야 돼요. 행정부도 보수 정권이 들어서도 아무것도 안 했지. 그러니까. 입법부도 같이 4.3 특별법 전부 개정하는데 다 손을 잡아줬지. 예. 사법부는 제주지방법원이요. 전부 다 무죄 주고 있어요. 아니 애초에 그러니까 이런 뿌리가 흔들리는데 정권을 잡으니 뭐 하냐고요. 잡고 있는 정권 지키기도 바쁘니까 신경을 못 쓰겠죠. 그래서 악순환이 반복되니까 예 저들처럼 진짜 뿌리부터 다시 돌보지 않고서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헤미안님께서 국민의힘은 자기한테 총칼이 올 때 목소리를 내지 전두환 대통령이 악마화된 5.18이나 4.3에 관심이 없어요. 보세요. 윤통 재판에 곽종근이나 홍장원의 거짓이 뽀록 나고 사령관들이 자기 재판에 피해볼 걸 알면서도 진실을 말하는데 국민의힘은 외면하죠.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반전되는 그런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정작 정당 안에서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 내는 사람이 없잖아요. 참 진짜 바른 역사인식 우리가 바로 잡읍시다라고 미키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예. 저희가 4.3에 대해서는 예. 저 2021년에 예. 저희가 4.3 사건 재정립 시민연대가 예. 결성이 돼서 지금 한 5년 차예요. 예. 그러니까 연구가 다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4.3에 관해서는 연구 성과가 저희가 작년에 책을 내곤 냈고 지금도 예. 또 정리를 하고 있고. 그 지금 대표님께서 대표로 있으신 데가 제주 4.3 사건 재정립 시민연대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연구가 다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자료가 다 돼 있으니까 좀 처음부터 연구하라 그러면 그분들도 또 몇 년 걸리실 거예요. 예. 근데 이미 연구가 돼 있고 네. 책만 제대로 봐도 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제주도에 예. 그 4.3 평화재단이라든가 이런 데 다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를 해서 예.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봐야 되고 거의 뭐 1조 원에 가까운 돈이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진실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지금 당장 운영마저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예, 근데 저는 듣는 얘기가 많죠. 그러니까요. 네. 방송에서 말씀 못하더라도 참 알고 계신 거 많을 거고. 근데 참 네이밍 자체가 좀 한편으로 서글픕니다. 4.3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재구성한 건 그들인데 거짓으로. 네. 근데 그 재구성을 다시 진실로 바꾸기 위해서 대표님의 단체에서 재정립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니 네. 예, 그냥 바르게 그냥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 이미 정립이 끝났어요, 좌파들이.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재정립을 할 수밖에 없는 아유 참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 됐습니다. 아유 참 제가 대표님 오늘 진짜 참 뜨거운 이야기 많이 들었고 오늘도 예, 그 특히나 이 제주지사 오영훈이 옆에 적은 안내문에 대해서 이렇게 왜곡 관계를 비판해 주신 거, 예, 이 부분은 진짜 이 팩트가 생명인 우파에 예, 상당히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미키님께서 여기저기 방송 출연하셔서 좀 알려달라고. 네, 그리고 우리 바쁘시겠는데요? 예. 박진경 대령 유족회에서 예. 이제 행정 소송도 준비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만약에 서운을 취소하겠다가 나오면 저는 안 될 걸로 보지만 예. 그런 조치가 나오면 그 취소를 취소시킬 그러니까요. 이제 행정 소송을 또 법적 대응을 하시려고 예. 하니까 맞아요. 이 4.3 전선에 있어서 네. 저희가 절대 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정치인들만 정신을 차리고 그러니까 다만 좀, 유족회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미 취소가 돼야 그걸 이제 취소 신청 소송을 걸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예,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 많이 좀 널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